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75세 남편이 SNS를 통해 40년 전 전처와 재회하면서 벌어진 충격적인 불륜 이야기입니다. 성인 시청자 대상 콘텐츠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노원구에 사는 70세 최미란 할머니입니다. 미란 씨는 20년 전 정동수 씨와 재혼했습니다. 동수 씨는 75세였습니다. 미란 씨의 첫 번째 남편은 15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5년간 혼자 지내다가 동수 씨를 만났습니다. 동수 씨도 재혼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는 4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젊었을 때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혼 후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노원구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미란 씨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45세로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수 씨에게도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끊긴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20년간 큰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동수 씨는 성실했고 미란 씨를 잘 대해줬습니다. 미란 씨도 동수 씨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식사를 잘 챙기고 건강을 돌봤습니다. 주변에서는 금슬 좋은 부부라고 부러워했습니다. 2년 전 동수 씨가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딸 수진이 선물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와 문자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관심이 생겼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페이스북을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알려줘서 가입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동수 씨는 페이스북이 재미있었습니다. 옛날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50년 전 사진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리면 기뻤습니다. 미란 씨는 남편이 취미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집에서 심심해하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동수 씨는 매일 페이스북을 들여다봤습니다. 친구들과 댓글을 주고받았습니다. 6개월 전 동수 씨의 페이스북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한정자였습니다. 72세 동수 씨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정자 씨도 최근에 페이스북을 시작했습니다. 동창회 그룹에서 동수 씨를 발견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잘 지내냐고 오랜만이라고 인사했습니다. 동수 씨는 놀랐습니다. 40년 만에 전처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건강하냐고 물었습니다. 정자 씨도 답장했습니다. 자신도 잘 지낸다고 재혼은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주 연락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옛날 추억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데이트했던 장소, 함께 봤던 영화, 처음 만난 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수 씨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설렜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지에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보고 싶다고 그리웠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정자 씨가 제안했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커피라도 마시자고 말했습니다. 동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카페였습니다. 동수 씨는 미란 씨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동창 모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란 씨는 의심 없이 보냈습니다. 즐겁게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서로 늙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고 화장을 했습니다. 동수 씨도 옷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헤어질 때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23번 만났습니다. 처음엔 낮에 커피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점심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영화도 봤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선을 넘었습니다.
식사 후 정자 씨가 제안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동수 씨는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호텔에 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옛 부부였지만 지금은 불륜이었습니다. 동수 씨는 미란 씨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동수 씨는 죄책감보다 설렘이 컸습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만날 때마다 호텔에 갔습니다. 한 달에 23회였습니다. 카톡도 매일 주고받았습니다.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미란 씨 몰래였습니다. 동수 씨는 변했습니다.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동창 모임, 병원, 친구 만남 등 핑계가 많았습니다.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 옷을 샀습니다. 머리도 염색했습니다. 향수도 뿌렸습니다. 전에는 안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처음엔 좋게 봤습니다. 남편이 건강하고 활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동수 씨가 핸드폰을 너무 자주 봤습니다. 식사 중에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누가 문자 보내면 황급히 답장했습니다. 미란 씨가 물어보면 친구라고만 했습니다. 밤에 잘 때도 핸드폰을 침대 옆에 뒀습니다. 전에는 거실에 두었는데 달라졌습니다. 미란 씨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미란 씨는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동수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이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생일이었습니다. 카톡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한정자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수백 개였습니다. 미란 씨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자 오늘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동수 나도 그래. 당신을 다시 만난 게 운명인 것 같아. 정자 우리 왜 헤어졌을까요?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동수 나도 후회해. 당신이 내 인생의 진짜 사랑이었어. 정자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나요. 그 호텔로 갈게요. 동수 알았어. 보고 싶어. 미란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호텔 사진도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진, 함께 찍은 셀카. 6개월간의 메시지가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전처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 씨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핸드폰을 다시 놓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미란 씨는 동수 씨를 지켜봤습니다. 외출할 때 뒤따라갔습니다. 동수 씨는 종로의 한 호텔로 갔습니다. 정자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에서 만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미란 씨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손을 잡고 걷는 장면. 3시간 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미란 씨는 그 장면도 찍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미란 씨는 동수 씨와 대면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 솔직하게 대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동수 씨는 긴장했습니다.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한정자가 누구냐고 왜 만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동수 씨는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란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톡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동수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란 씨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20년을 함께 산 사이가 이렇게 가볍냐고 물었습니다. 동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가 더 물었습니다. 그게 끝이냐고, 사과만 하면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동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자를 아직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자가 자신의 진짜 사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란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40년 전 헤어진 여자가 진짜 사랑이라니.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혼하고 싶냐고, 정자와 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동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란 씨는 결정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수 씨는 말렸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는 단호했습니다. 딸 수진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수진은 분노했습니다.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한 달 후 미란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륜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카톡 메시지, 호텔 사진, 미행 사진 모두 제출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란 씨가 승소했습니다. 위자료 1억 5천만 원과 재산 분할 60%를 받았습니다. 노원구 아파트는 미란 씨 차지가 되었습니다. 동수 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자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혼했다고, 이제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추억만 좋았던 거라고, 현실에서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동수 씨와 재결합할 생각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동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미란 씨와 이혼까지 했는데 정자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수 씨가 빌었습니다. 함께 살자고, 자신은 정자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불륜은 재미있었지만 재혼은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동수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미란 씨도 잃었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정자 씨도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75세의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란 씨는 노원구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배신감에 힘들었지만 점차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딸 수진이가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동수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수 씨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며 근근히 생활합니다. 정자 씨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SNS도 차단당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의 아들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재혼한 부인을 배신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75세의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SNS로 시작된 불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수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40년 전 전처를 만났습니다. 추억을 회상하며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동수 씨는 20년을 함께 산 미란 씨를 배신했습니다. 40년 전 추억 때문에 현재를 버렸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미란 씨는 배신감에 상처받았지만 강하게 대처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켰습니다. 정자 씨는 어땠을까요? 정자 씨는 불륜을 즐겼지만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추억만 좋았을 뿐 현실에서 함께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동수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75세에 혼자 남았습니다. 최근 시니어들 사이에서 SNS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으로 옛 친구를 찾습니다. 동창회 모임도 SNS로 합니다. 추억을 공유하고 옛날 사진을 올립니다. 대부분은 건전한 교류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선을 넘습니다. 특히 전 배우자와 재회하는 경우 위험합니다. 추억은 아름답지만 그것은 과거입니다. 현재의 배우자를 배신하면서까지 추억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동수 씨는 착각했습니다. 정자와의 추억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불륜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미란 씨였습니다. 20년간 함께하며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수 씨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SNS는 도구일 뿐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건전하게 사용하면 좋은 추억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인생을 파괴합니다.
배우자가 SNS를 시작했다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와 연락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징조가 보인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현재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사연TV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